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마주하는 고요함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날은 견디기 힘든 무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식탁에 놓인 한 사람분의 밥그릇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예전만큼 잦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줄어든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을 호소하기엔 괜히 민망하고 누군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19세기를 살았던 한 철학자는 평생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붙들고 고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쇠렌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작은 골목에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 속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평생을 걸쳐 발견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는 이야기. 고독이 처벌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181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7형제 중 5명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어린 시절부터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25살 되던 해 그는 레기네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레기네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키에르케고르는 갑자기 파혼을 선언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자신이 너무 깊은 우울과 고독을 안고 있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레기네는 이해할 수 없었고 상처받았고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레기네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이름을 일기장에 수없이 적었습니다. 어쩌면 이 철학자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 앞에서 흔들리고 후회하고 외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진정한 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남긴 책들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고 외로웠고 42살의 젊은 나이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장들은 100년이 지난 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우리에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다. 우리는 흔히 혼자를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건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며느리로, 사위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세상의 기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던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의무가 줄어들면서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이 처음엔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낯설미 바로 당신이 진짜 당신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은 처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은 시간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이 질문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질문을 피하는 것이 질문과 마주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키에르케고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그는 불안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내가 변화하기 직전이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당신이 새로운 선택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니 불안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이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안은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 없이는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기가 걷기 전에 불안해하듯이, 새가 둥지를 떠나기 전에 두려워하듯이, 우리도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전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니 불안을 느낄 때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선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하라.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선택되어진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평생 선택을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내 취미 찾아야지. 은퇴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 잘못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후회를 남긴다. 키에르케고르 자신도 레기네와의 결혼을 포기하면서 평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졌다. 하지만 만약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저 떠다니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당신 앞에도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산책을 나갈까 말까? 그 동네 모임에 나가볼까 말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볼까 말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만듭니다. 선택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선택한 삶은 선택하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당신답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밥상머리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썩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분의 국구름만 놓입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무게가 되어 눌러옵니다. 이렇게 혼자 먹는 게 맞나? TV를 켜놓고 먹지만 사실 화면이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밤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자녀들은 바쁩니다. 전화해도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습니다.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힙니다.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봅니다. 이게 부부인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인가? 친구들과의 약속도 예전만큼 잦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 멀리 나오기 힘들고 누군가는 손주를 봐야 한다며 바쁩니다. 만나도 옛날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때 참 좋았지. 미래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건가? 이런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나약하다고 생각할까봐 참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쉽니다.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연결을 갈망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외롭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불안하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시간만은 아니라는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낄 때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차를 마시거나 혼자 음악을 들을 때 누군가 함께하지 않아도 충만한 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공허함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생기는 충만함이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 웃음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괜찮다면 그 괜찮음은 진짜 괜찮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혼자 있어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혼자일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평생 혼자 살며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당신이 진짜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의 기대에 맞춰 살아도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온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소리가 처음엔 작고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점점 명확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이 발견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나는 나를 잃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나를 찾았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에서, 파티에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하지만 정작 그 순간 내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진짜 즐거웠을까? 아니면 즐거운 척했을까?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진짜 감정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니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사실 이게 싫었구나. 나는 사실 저걸 하고 싶었구나. 이 발견이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사실은 나답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은 거짓을 유지하는 고통보다 짧다. 거짓된 삶은 평생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의 고통은 곧 자유로 바뀝니다. 나는 이제 나답게 살아도 된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 고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며느리, 사위, 직장인, 동료, 친구. 각각의 역할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자녀 앞에서는 든든한 부모, 친구 앞에서는 밝은 사람.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흩어진 퍼즐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흩어진 나를 다시 모으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역할의 옷을 벗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빠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그 순간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씩 모입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이런 것을 좋아했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지. 이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이 흩어진 당신을 다시 찾아 온전한 하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먼저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기초공사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고독은 바로 이 기초공사와 같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이제는 나를 위한 건물을 짓는 시간입니다. 이 작업은 혼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혼자 마주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선택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단단한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세워진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진실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과제다. 당신은 지금
그 과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나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친구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나는 인생의 패배자인가?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쉽습니다. 외로움을 잊을 수 있고 시간이 빨리 가고 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 삶을 직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고독을 견디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으로 도망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이 지금 혼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가장 어려운 일, 즉,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더 단단하게, 더 진실하게, 더 나답게.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줄어듭니다. 체력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새로운 경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인생이 초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다르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진다. 젊을 때는 넓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가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없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넓이는 줄어들지만 깊이가 생깁니다. 한 잔의 차를 마셔도 그 맛을 제대로 느낍니다. 한 송이의 꽃을 봐도 그 아름다움을 깊이 음미합니다. 한 사람과의 대화도 예전보다 더 진심이 담깁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선물입니다. 표면을 스치는 삶에서 깊이를 느끼는 삶으로의 전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는 혼자 있을 때만 생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표면만 스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삶의 의미 깊은 곳으로.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상실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깊어질 기회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의미 있어질 기회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괜찮은 이유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웠고 일을 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괜찮은 이유는 혼자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로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괜찮은 이유는 고독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견디는 시간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 선택하는 순간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였기 때문에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진짜 당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단단한 사람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스스로 견뎌온 사람입니다. 힘든 순간도 슬픈 순간도 외로운 순간도 결국 당신 스스로 견뎌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옆에 있어도 진짜 고통은 혼자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당신이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을 견딘 사람만이 진정한 희망을 알 수 있다. 당신은 많은 절망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인정하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순간을 혼자 견뎌온 사람이니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정원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혼자 정원을 거닐며 꽃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꽃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혼자 피어난다. 장미는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개나리는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계절에 제 방식대로 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피어나는 꽃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우리는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꽃,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피워보지 못한 꽃, 이제 그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그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오늘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와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고독이라는 때로는 두렵고 외로운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만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불안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가기 위한 신호라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밤 혼자 앉아 있을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말을 떠올리세요.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답게 살 것이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이 말을 새기세요. 이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평온이다. 혼자 산책을 나갈 때 이 말을 음미하세요. 나는 나 자신과 데이트 중이다.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더 단단하게, 더 진실하게, 더 아름답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진짜 나를 만나는 선물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잘 살아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은 잘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여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 빛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나는 나 자신이 되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였다. 당신도 지금 그 승리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당신은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고독이 선물이 되게, 당신이 더 단단해지게.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행 중입니다.
그 여행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